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가져왔어요. 양동일, 김정환 작가님들이 지으신 책인데요. 좋은 책들이 많으니 이분들 책 한번 구입해서 더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입니다. 양동일님은 하브루타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요. 김정환님은 한국 최고의 탈무드 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독서와 토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양동일 저자님과 김정환 저자님들의 책을 추가로 구입해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함께 교육받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추가로 더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 찾아뵙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양동일님의 저서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토론 탈무드,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이런 책이 있고요. 김정환님은 탈무드 한국어로 번역된 탈무드 원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생을 탈무드 원전 연구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네요. 현재 방대한 양의 탈무드 원전을 번역 중이세요. 방대한 양의 탈무드가 번역이 되어서 시중에 빨리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주식회사 탈무드랜드 이것을 공동으로 설립하셨고요. 탈무드 원전과 방법론으로서의 하브루타를 연구하고 토요 가정식탁 하브루타 운동, 질문의 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셔요.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유대인식 교육법을 제시하고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양동일, 김정환 작가님들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교재들 또 좋은 만남들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정서적 문제를 줄여주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이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끊겼어요. 네, 그대로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다. 재미있게 놀던 아이는 흥에 겨웠는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친구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었다고 한다. 저희 아들도 많이 했어요. 어른이 급히 달려가 옷을 입히고 수습을 했지만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일명 짱구춤을 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에 식구가 많았고 밖에 나가면 친척과 이웃사촌, 또래 친구들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법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만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가정에서도 세대 간의 대화가 거의 사라져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시의 적절한 언행을 배우기 힘들어졌다. 대신 아이들은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보다 스마트폰과 더 친한 아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원인이 된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사회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우선 가족 대화를 시작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가정, 학교, 국가 등 공동체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대화 소재가 된다. 정치학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 역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절제와 중용의 미덕을 이야기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절제와 중용을 지킬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아이들에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까? 혹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아이들은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놓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게 생각한 아이들은 개인에서 사회, 국가까지 점차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된다. 주아야, 모든 만물에는 완벽한 상태, 이데아가 있다고 플라톤이 말했지? 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상상 속의 완벽한 모습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스승인 플라톤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에 반기를 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데아가 있다고 말한 플라톤과는 달리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단다.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무슨 목적이요? 목적, 각각의 목적 말이야. 이 컵의 목적은 뭘까? 물이나 주스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컵이 필요해요. 그럼 이 칼의 목적은 뭘까? 음식을 자르기 위해 필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 먹으려고요. 먹으려고? 무엇을 먹으려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 사람의 목적은 먹는 것이구나. 먹기 위해 사는 거였어? 먹는 것보다 행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그거 참 좋은 대답이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아와 같은 말을 했어. 사람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고 말이야. 그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이요.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사랑, 배려, 양보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 글쎄,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 아닐까?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사랑, 배려, 양보를 할 수가 없지. 이것들을 혼자 외롭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야 당연하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맞아.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다. 누구도 혼자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어. 사회적 동물이요? 응,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이야. 아빠,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래, 하지만 동물들은 소리나 몸짓으로 단순한 소통을 하는데 반해 인간은 언어를 통해 복잡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사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 수 있어. 결국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인간을 제외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어.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도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진단다. 주아야, 언어 말고 다른 의사소통 수단은 없을까? 글쎄요. 표정? 그래, 표정이나 몸짓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을 바로 비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아빠,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생이 저에게 화가 나면 발을 쿵쿵 구르거나 눈동자를 옆으로 돌려 째려봐요. 그래, 주아야. 사람의 마음은 꼭 말과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고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단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막 사람을 때리거나 화를 내도 될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해야겠죠? 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맞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감정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어. 항상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단다. 이것을 바로 중용이라고 하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중용? 중용이요? 그래, 중용. 쉽게 말해서 중간에 서는 거야. 부족하지 하거나 넘치지 않는 상태. 아빠, 저 가운데 중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요. 가운데 중, 칙칙칙칙칙. 아주 잘 썼네. 중용의 중도 이 한자로 되어 있어. 그럼 중용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중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겠지? 그래서 음식도 적당하게 먹을 것, 그리고 휴식이나 운동도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독이 돼. 그래서 휴식이나 운동도 적절하게 할 것. 휴식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단다. 노는 것도 너무 많이 놀면 안 돼. 와,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겠네요. 그래, 공부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뇌에 무리가 와서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우리 주아에게 해당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하하, 저는 노는 것만 잘해서 탈이죠, 아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할까? 꼭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중용이 필요하단다.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해. 너무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용기와 절제, 배려, 양보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왜요? 모두 좋은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이 아닐까?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겁쟁이가 되지 않겠니? 그러네요. 절제는요?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면 방탕한 사람이 되겠지?
반대로 지나치게 절제만 하는 사람도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지? 그럼 배려나 양보는요? 이번에는 주아가 한번 생각해봐. 배려나 양보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려나 양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서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래, 아주 대답 참 잘했다. 중용의 미덕은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단다. 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니? 네, 완벽한 세계를 이야기한 플라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네요. 어떤 선택을 하든 생활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겠어요. 끝. 아빠와 주하의 대화는 여기서 끝. 아빠가 읽어주는 철학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2페이지 할게요. 요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란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 3명이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맺고 있네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성을 중요시한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경험, 감각을 중요시했지. 또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든 가장 완벽한 모습, 이데아가 있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만물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인간관계에서 얻은 행복은 어마어마하지 않니? 가족,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인간은 가족 단위로 모여 살다가 독립하게 되고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중에는 국가를 이룬다고 해.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야. 이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도 한계는 있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분에 따라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단다.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말이야. 각 계급에 맞는 목적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라는 공동체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대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지?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닌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잖아. 아쉽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노예 계급과 같은 신분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단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익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할 때 지혜를 주는 키케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키케로 이야기는 넘길까 싶고요. 또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길러주는 칸트 이야기하고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헤겔 이야기. 저는 요 헤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헤겔 이야기 이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먼저 읽어보고 헤겔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칸트 이야기는 읽어드릴지 아니면 넘어갈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칸트 이야기랑 또 아까 뭐 있었죠? 금방? 아니야. 또 키케로 이야기. 키케로 이야기. 키케로 이야기는 넘길게요. 키케로 이야기는 넘기고요. 칸트 이야기는 좋을 것 같아요. 칸트 이야기와 그다음에 헤겔 이야기 요 두 가지 또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